잡스랑 연애. 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가 했더니 2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여서 하루 쉬었죠. 간만에 쉰 것 같습니다. 잡스러운 연애는 사실 연휴에도 쉬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연중 무휴였죠. 네. 사실은 어떡하다가- 연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만 할 때는 우리 빈집털이 해야 된다. 연휴에 다른 방송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올려가지고 수위를 바짝 올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막 보너스 편도 따로 녹음하고 막 우리 그랬던 열심히 기억이 했네. 열심히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어쨌든 간만에 또 딱 연휴하고 겹쳐서 지난 또 여름 휴가 때도 다른 방송들은 좀 쉬었는데 잡스는 안 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잡스는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 추석 연휴는 어떻게 지난 지 꽤 됐지만 추석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M장이 제일 잘 보낸 것 같던데. 돼요? 예, 그 바이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특한 바이크 타는 사진 올리셨던데. 봤어요. 그건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 이제 엔듀로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바이크 타면서 알게 된 분이 그 바이크 만드는 이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초대해 주셔서 가서 체험만 하고 왔어요. 그거는 그러면 뭐 산악길 같은 데서 타는 거예요? 산도 올라가죠. 그럼 오. 그런 코스가 있어요? 네, 코스가 있어요. 네, 뭐 임도나 뭐 하여튼 공도가 아닌 다른 길은 다 달릴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그거는 번호판도 안 달려 있어요. 아니 근데 사진을 정말 잘 찍었더라.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사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그 회사. 오. KTM이라는 이제 그런 바이크를 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사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야 작품이던데 완전. 네. 아니 바이크 말고도 사실은 M장객 일주일 쭉 쉬신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에피소드나 뭐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했는데 왜 역질문을 들어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역지사지입니다, 질문을 역지사지. 잠깐만요. 역지사지. 나 대답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처음에 내가 이거 질문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별거 없었군요, 연애. 너 네가 없으면 연애에 별게 없다 없었군요. 그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역질문을 해? 아니 방송에서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이해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또 공을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형이 제일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본 아니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김익근 씨가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요? 벌써 들릴 곳이 몇 군데 되잖아요. 우리랑 들릴 좀 곳? 다르게. 예. 아 양가, 그러니까 양가에 부모님. 가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홈쇼핑 자체가 뭐 365일 거기야말로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똑같이 방송을 했고 말씀하신 뭐 변화라고 한다면 본가 가고 그 다음에 처가라고 표현하나요? 예, 장모님 처가, 예. 댁에 간 거. 그거 저가라는 표현 말고는 안 쓰시는군요. 혹시 걔네 집이라고 하나요? 너네 집, 너네 엄마 집. 그쪽 느금마집. 느금마가 뭐야? 이거 진짜 패드립입니다. 아, 이거 패드립이야? 느금마가 패드립 중에 패드립이에요. 아, 진짜? 그럼요. 엄마가? 누구 엄마 이렇게 하잖아. 사투리잖아 이거. 너희 그러니까- 집에 뭐 하시노? 너희 그러니까 엄마 뭐 하시노? 이거잖아. 느그 엄마라는 그 말 자체는 아마 패드립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특히나 아, 게임상에서는 또, 야. 아, 진짜? 너네 엄마 뒤에 어떤 단어가 붙기 때문에 아. 사실은 느그 엄마까지만 해도 패드립이라고 많이 반응을 아, 그래요? 못된 놈 시키들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 음. 아니 왜 어르신들이잖아. 누구 엄마 막 이렇게 사투리를 그러니까요. 하잖아. 이거 사투리잖아. 예, 눈빛을 보니까 알고 한 것 같은데 설명 듣고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모른 척 해야 된다. 아 근데 진짜 몰랐어. 제대로 된 건 몰랐어. 아,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패드립처럼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그런 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근데 짚어주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짚어줘야 같아. 돼. 예. 왜냐면 네. 모르고 썼다 오해받아가지고 맞아요. 혹시라도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네. 아는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굉장히 신세대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방송하시면서 아 내가 틀딱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틀딱이란 용어가 쓰면 안 사실 되는 비하 거잖아요. 표현이잖아. 비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편집도 근데 하고. 예. 틀딱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상대한테 약간 놀리는 듯한 틀딱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이건 자기가 자기 내 스스로 하는 스스로. 거였어. 맞아. 스스로한테 했는데 그래도 좀 놀랐던.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면 빵 터지고 우리는 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요즘에 너무 누나는 손에 조청 바른 거예요? 아우 혹시 가래떡 나 같은 거 색들이 팔 뻔했어 방금. 드러나 봅시다. 드러나- 그 색들이 드러나 봅시다. 드러나 아니야 봅시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조청에서 어떤 색드립이 나오지? 아니야 나도 나의 아니, 이런 왜냐면 색드립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색드립 자체가 이 시중에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제품인 거야? 둘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장모님 댁을 가는데 참 애매한 타이밍들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 타이밍은 괜찮아 막상. 근데 이제 식사를 차리는 시간, 다 네. 먹고 치우는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어색해요. 예. 차라리 내가 대놓고 좀 일을 하는 분위기면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치. 이게 와이프 가족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의 뭐 고모
큰아빠, 작은아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좀 애매해 자리가. 근데 이제 또 밥 먹으면서 와이프가 좀 이제 농반 진반으로 내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 막 이렇게 약간 고자질 비슷하게 약간 웃음 신경 쓸 것 같은데.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근데 이제 밥을 다 먹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설거지해야지. 설거지를 일어나야지. 하거나 뭔가 이걸 날라야 되잖아. 근데 또 일손도 많아. 다른 분들이.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빠 이거 좀 날라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와이프의 할머님도 같이 사시거든. 네. 근데 내가 할머님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상황버섯이라든가 뭐 마사지 뭐 패드 이런 거를 이제 보내드려요. 아이고 잘하네. 할머님이 이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이거 좀 날라라고 했더니 이제 옛날 분이시잖아요. 할머님이 아유 있구나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남자가 일하냐 앉아서 그것도 할머니만 할 수 있는 맞아요. 얘기야. 할머니만 할 수 있는 아직- 얘기야. 우리 절대 얘기 못하는 거잖아. 아직 어르신들은 그분 많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 뭐 할머니 생각에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할머니 요즘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그렇고 뭐. 해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네, 젊은 세대 분들이 아유 할머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어르신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러실 자연스럽게 수 있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네. 수 있지. 근데 실제로 할머니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그 할머니실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집안 온갖 구준일 다 손수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예. 이끈이가 아니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남자인 내가 왜 일을 합니까? 이러면 좆대지만 이게 아까 틀딱 같은 거예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했을 때는 좀 이제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지만 네네. 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창석 씨는 저는 뭐 부산 갔다 왔는데 네. 부산 갔다 가서 내가 이 부산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해복구에서 했군요. 연휴 마지막 날 수해복구는 월요일에 녹음을 했거든요. 네. 녹음해서 그러면 굳이 비싸게 여기서 했고.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않아요? 창석 씨는 똑같은 얘기거든. 부산을 진짜 자주 갔다 와가지고 꼭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던 올해 것 좀 같아요. 자주 왔어요 하반기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서 또 똑같이 국밥 먹고요.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드라이브 하고요.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무 데도 안 갔네요. 아무 데도 안 누나 가고 인스타 그냥- 보면 어디 놀러는 많이 다니셨는데. 뭐 카페 이런 데 많이 가시던데? 그렇죠. 아 맞아 카페 이런 데는 엄마랑 뭐 아빠랑 네. 이렇게 좋은 데는 많이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친척 집을 찾아뵙진 못했어요. 서로 그 대신 연락하면서 추석 전후에 날짜를 잡아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만나는 네. 약속을 했죠. 알겠습니다. 뭐 추석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추석 얘기하기가 조금 네. 민망하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생긴 혹은 한참 바쁘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뚝 휴가를 갑자기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요. 그래서 저요.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넷플릭스 계속 리모컨을 돌리듯이 괜히 그냥 막 뭐 하지 뭐 하지 기웃기웃대고 기웃기웃대고 우왕좌왕하다가 휴가가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접니다. 제가 이제 요즘 확실한 취미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취미 손댄 건 많았지만 확실하게 정착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시간 나면 그냥 그거 하면 돼. 이 취미 생활이 확실한 게 누가 맨날 받는 질문이잖아. 취미 생활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근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고민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독서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음악 감상 이런 거.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는데 책 읽기 이딴 거 적어놓고 TV 보기 이런 거 쓰기 민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뭐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업무 패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자기의 확실한 취미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 확실한 취미가 있어야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 갔을 때 동아리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무슨 동아리였죠? 그 경제 동아리 같은 경제 건데. 동아리. 그 동아리에서 같은 건 뭐야? 아니, 경제 동아리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틀을 경제 틀로 만나서 어차피 우리끼리 PPT 발표하고 놀고 술 먹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거였어. 네네. 근데 이제 그 거기 중에 장원이 형이랑 동갑인 형이 있습니다. 아직 미혼으로 남아 있는데 건강하셔? 그 형이 아 그래? 아 내 친구들 중에 살아있는 친구들. 그 형이 약간 전설적인 형이에요. 이렇게 막 취업도 잘 되고. 그지 지금까지 있는데 살아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매회 최고령을 갱신하고 있어요. 보임 나이를. 근데 그 형이 풀 파티를 간 거예요. 어머 서울에 풀 파티 반얀트리도 가고 어디도 한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한답니다. 몸이 완전 몸짱이에요. 오. 그래서 왜 운동을 그렇게 하냐니까 풀파티 가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 나이 때부터 이제 나가야 된다 입장이라서 회사의 모든 걸 바친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운동만 한다고. 난 취미이자 생존 수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난 그 풀파티 인스타만 보니까 이것이 돈 벌어서 저런 데다만 쓰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뒤에 뭔가가 좀 있었더라고. 되게 짠하면서도 멋있어 진짜 보였어요. 이 취미에 네. 제가 이렇게 심취해 보니까 진짜 이게 살려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살았겠지만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가 풀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라니까. 확실히 풀리나 보다 형은 그거 바이크를 타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타면서 느껴. 타면서 이런 생각을 해. 날씨 좋고 막 바람 좋고 이런 날은 진짜 타면서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죽으면 가장 행복할 때 죽는 거겠구나. 그 정도야?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힐링이 안 되겠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겠냐고. 근데 나는 이게 바이크지만 다른 자기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그 취미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저거 손 대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인 뭐가 것 같아. 좋은지는 해봐야 아니까. 이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보니까 주말에다가 개천절까지 맞아, 이렇게 개천절이 묶여가지고 월요일입니다. 한 3일 4일 정도 또 휴가가 생길 수 있더라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한글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가을이고 그래서 어디 가기도 좋고 취미 뭐 시간 났을 때 취미 생활도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근 씨도 게임 딱 확실한 취미가 있잖아. 근데 게임도 얼마가는 안 했어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1년이요? 예,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몰입해서 그거 막 하면 즐겁고 이랬는데 지금은 할 게 없어서 다시 게임을 하는 느낌이랄까? 예,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취미를 찾고 싶긴 합니다. 예, 제대로 된 취미. 운동도 저도 살려고 하는 거고 안 하면 삐쩍 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이제 그냥 아이고. 필수인 거지.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느낌은 좀 많이 없는 것 이게 같아요. 더 힘들어. 원래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게 더 훨씬 쉽지. 이근이처럼 원래 마른 체형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더 빡센 일이거든. 너무 힘들어요. 어. 이약 물고 합니다. 이약 물고 살라고. 그 묘성 씨는 어디 가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일만 하고 미식.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긴 하죠. 근데 저 요즘 스트레스를 뭘로 푸나 생각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고양이 아니요? 강성범 TV에서 광고할 때 광고할 때 왜? 광고를 어떻게 해요? 광고를 옆에서 강성범님이 엄청 줄줄줄줄줄 막 수다맨 그거 하시는 것처럼 하거든요. 저 그럼 옆에서 계속 추임새만 넣어요. 추임새를 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옆에서 계속 까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뭐 고춘자 장소팔 맞나? 맞아요. 장소팔 고춘자. 그런 커플 그런 짝꿍 같고 하면서 막 반응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까부는 시간이어가지고 그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럼 김묘성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좀 스트레스가 풀리나 보다. 그런가? 관종이네 봐주는- 관종. 관종이. 진단 나 간종이. 개간종이야. 맞네, 맞아. 여기서는 그렇게 광고 안 하거든. 네, 그렇죠. 관종이었어. 네. 관종이. 아니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힐링이 네. 될 수도 있지. 그럼. 칭찬해 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방송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받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지. 관종이네. 관종이죠. 그래, 네. 관종하자 그냥. 관종이에요. 아니 네. 이거 맞는 얘기인 게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작가도 아마 작가 일하면서 분명 이 만족도가 있을 거야. 업무에 대한 만족도, 내 일에 대한 성취감. 그러니까 분명 거기에서 오는 힐링이 있긴 한데 그럼요. 이게 찌꺼기가 좀 남는 거지 이게 뭔가 그치. 분명 창석이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축복받은 인생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라는 틀이 씌워지면 어쩔 수 없는 이 찌꺼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이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지 이게. 예.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휴가를 잘 보내는 것도 좀 노하우와 스킬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에 잡스 그 3시간 9시간짜리 올라갔어요. 아이고, 어이구야. 우리 PD들 너무 수고했어요. 네. 승아 PD가 다 한 거죠? 고생했어요. 아, 원래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기존에 편집해 놓은 거 그냥 붙여 넣기만 했다. 그것도 고생스럽지. 그걸 뭐 우리가 모를 리는 없고. 말이라도 고생했다고 고생했어. 해야.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도전해 본다는 거. 나는 그게 굉장히. 그럼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날 하던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네. 해보고 이거 견주를 중요하잖아. 주는 것.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거가 되게 새로울 수 있고 또 찐팬분들은 추석 내려가면서 맞아요. 장시간 운전하시면서 계속 잡스를 듣는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고역일 텐데. 그러게. 네. 네. 파일이 커서. 네. 혹시
그 9시간짜리 영상이 네. 수익이 나왔습니까? 나왔을 텐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궁금하네. 그렇게 긴 나왔겠지. 시간에 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지. 아마 근데 이게 서비스 개념이지 수익은 그렇게 크게 안 날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이게 긴 시간 이게 살짝 민감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어. 너 돈 얼마 벌었냐 그걸로.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야.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봐서. 아니 그게 수익이라는 게 재생 수도 중요하고 재생 시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 쭉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제. 네. 시간이 길 중간 중간에 테니까. 광고를 얼마나 봐주시냐인데 아. 이게 찐팬분들은 보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시면서 뭐 전 부치면서 봤다, 뭐 이렇게 친척, 그치. 뭐 일하면서 그러니까 들었다 하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 좋더라고. 잡스러운의 찐팬분들을 위한 약간 서비스 개념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비하인드도 뒤에다 붙여놨더라. 비하인드. 맨 끝에다가. 맞아. 그러니까. 쿠키 영상처럼 뭐 하나 맞아요. 붙여놨던데. 자 모든 걸 다 해치고 9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에게 알수 받을 수 있어. 있는 선물 같은 느낌. 이게 우리 녹화 전에 무슨 상황이었던 맞아. 것 같은데. 브라자 같다고. 아 맞네. 작가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마스크가. 벗어났는데 김효성이 그걸 보고 속옷 같다라고 이렇게 야 표현을 했던. 브라자 왜 말을 못하냐? 천박하게 브라자가 뭡니까? 뭐? 지난주에 입금 탑10에서 장원 형이 뭐 얘기하니까 브라자 모일 때라고 하셨잖아요. 입금 탑10에서는 허용합니다. 지코노에서만 뭐. 살려야 되니까. 아 근데 오늘 또 뭐 뒤에 얘기가 나올 테지만 김효성 새 코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파일럿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다는 거죠. 네. 어쨌든 한번 다 같이 살려봅시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엇? 나이가 든 걸 스스로 체감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제 자주 아프고 체력이 좀 예전 같지 않고 이럴 때라고 이제 대답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무엇?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음식이 갑자기 내 입맛에 맞을 때. 아 와닿아요. 완전 와닿아요. 어른들이 저런 거 먹으면서 와, 저 무슨 맛을 먹어 했던 음식들이 아 옛날에는 왜 이 맛을 몰랐을까 했던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하나 바로 떠오르는 저도 건데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뭐요? 정말 저는 맛있긴 시키면 누가 시키면 먹는데 네. 제 돈 주고 절대 먹지 않았던 네. 아구찜에 소주 한 잔이 너무 생각나요. 네, 요즘에. 아구찜. 아니 아구찜이 난 어렸을 때부터 나도 좋아했는데. 어렸을 나 때 10세 좋아했는데. 때부터 좋아했는데. 10세 때부터. 이런 10세. 딱 학년 얼굴만 때부터. 봐도 10세 때부터 좋아했어. 그치? 또 아구기 때문에 이게 아 저는 흐뭇합니다. 이럴 때 형 취미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찌꺼기 자녀분을 비워내는 취미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이 아구찜을 좋아한다고 할 때부터 내 몸 나는 확 기분이 아구, 좋아. 아구, 혈액순환이 아구, 맞았어. 아구.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아구가 아구를 좋아하는 아구아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구아구. 하고요. 아구아구. 연휴에 같이 오토바이 어때요? 많이 풀린다. 네, 많이 풀려. 야 2주 쉬다가 확 들어오니까 쉽지가 않네. 아구가 되게 못생긴 물고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악어보다는 아구네. 자기 색깔 아니네. 그래서 그 아삭아삭한 콩나물이나 흰살 이렇게 싹 부드럽게 먹는 거랑 거기랑 너무 소주 한 맛있지. 잔이랑 밥 비벼 먹는 이게 너무 아,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맛있지. 근데 이게 양이 1인분이 시키기 좀 그렇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2, 3인분이니까 그쵸. 못 시켜 먹었어요. 그냥 계속 생각나요. 또 비 올 때 이거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아구찜만큼 잘하는데 못하는데 맛이 또 맞아요. 차이가 심한 데가 없어요. 그 맞아요. 비린내 심한 음식이 없어요. 맞아요. 비린내도 비린내고 또 양아치들이 있어요. 네? 콩나물만 있고 아구가 별로 없는 데가 있어. 그리고 그 맛을 이 케찹을 같은 걸 많이 넣는지 약간 시큼한 맛만 너무 나고 아구찜 특유의 그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안 나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 점성이 굉장히 물 같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자증이 나죠. 점도가 농밀해야죠. 그러니까 그 맛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구찜집은. 맞아요, 제가 또 맞아요. 아는 또 맛집이 한 군데 있는데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시잖아요, 이근 씨. 제 맛집은 믿고 가면 되는 거. 실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M장이 맛있어 혹은 이 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맛없다라고 느낀 점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아구찜 집으로 한번 제가 모시고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가을에 또 날씨 선선할 때 가가지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 먹으면 맛있다. 침고이네요. 먹고 싶다. 아구찜. 이근 씨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김효성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자기도 완전 하나 있어요. 있다고. 뭐요? 토란국이요. 토랑국. 저 토란국 어렸을 때 이게 감자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이야 미끄덩거리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토란국을 먹는데 너무 고소하고 오. 좋더라고요. 그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 분이셔가지고 저희 항상 외할아버지 명절에는 항상 토란국을 먹었거든. 그래서 나는 토란국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 난 원래 좋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저는 본적이 경북 이성이고 부산에 살다 보니까 토란국을
접해보지 못했겠어요. 거의 못 먹어봤어요. 네. 거의 인생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네. 감자보다 맛있습니다. 토란이. 그래서 되게 맛있다고 하실 특이해. 때마다 응. 궁금해요. 뭐 어떤 근데 맛인지. 그걸 또 손질을 잘해야 돼가지고 손질을 못하면 씹었을 때 아린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나는데 엄마가 이번에 음식을 잘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토라고 합격. 막 이래. 아니 뭐 백종원이세요? 아니 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지금도 성장 중이시거든. 아. 맞아. 옛날에 우리 빵 한번. 아이고. 그거는 그때- 사실 뭐 가스 맛. 버리신 거지 뭐 사실. 처음에 가스 맛이 좀 나가지고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치토스냐고 물어봤잖아. 빵을 먹는데 강렬했죠. 약간 가스를 먹는 것 같은 맛이 있었는데 그 다음 건 또 엄청 맛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맞아요. 날로 성장하는 우리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전하신다는 게 네. 새로운 음식 기억납니다. 네. 미친 그 옥탑방 아니고 그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에 살 맞아, 때 맞아. 제가 두 번째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먹었구나. 먹었는데 두 번째부터 맛있었거든요. 어. 그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하. 네. 그때 아마 이스트를 조금 많이 넣으셔서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네. 유튜브를 보고 항상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그 봤던 유튜버와 두 번째 유튜버가 달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두 번째 유튜버를 계속 꾸준히 보신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굴. 굴? 저는 그런 해산물 중에서도 굴류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그 식감. 막 미끌- 미끌미끌하고 그다음에 잘못 먹으면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 석화에 먹는 소주가 너무 맛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질 좋은 굴 같은 거는 탱글탱글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굴을 내가 처음에 먹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굴이 그렇게 맛있어지면서 아 나도 좀 나이가 먹었나 이 생각이 들어. 마늘 반쪽을 쫙 해서 청양고추 그렇지. 하나 올려서 레몬즙 조금 뿌리면 네, 맛있는 그래서 아, 그 초장에 딱 맛있지. 찍어 먹었을 때 네.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나물류. 저는 이제 고기만 조지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조금은 시선을 나물에게도 좀 나눠주는 좀 그런 취향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뭐 더덕 같은 거 있잖아요. 더덕 맛있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쓰기만 하고 더덕구이. 근데 더덕구이 지금은 뭐 너무 식감도 아삭하고 그또 양념 잘 해가지고 이게 구운 거 더덕구이 먹으면 캠핑 가서도 더덕구이 해 먹거든. 아, 그래요? 망치를 때려가지고 만들어서 먹어 사람들. 맛있겠다 근데. 맛있지. 바로 거기서 패가지고 그냥 바로 굽는 거야. 고추장 양념 발라가지고. 진짜 똥추장이요? 맛있거든. 이게 약간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섞으면 똥추장이 돼요. 똥추장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냥 나는 무오류의 인간이 되어야 해. 똥추장을 넣어. 그냥 발음 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뭘 섞으면 똥추장이 돼요. 캠핑하시는 분들 아시죠? 또 운 좋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예, 만에 하나 또 똥추장 알아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고집세입니다. 아니 명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먹어요. 진짜로. 그래. 이 부하 새끼 이거. 이거는 지역별로 먹어, 그렇게. 지역별로 명칭이 다를 수 있어요. 명칭 달라. 명칭은 기억하지 아우, 않지만 대구 칠성시장에서 옛날에 아줌마 그렇게 먹었어 나는. 자기들이면 너무 만족스러워. 네네네. 자 여러분 똥추장에 발라 먹으면 기가 막히게.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예. 뭐 잘하면 대통령 되는 거지. 작가님 뭐 없어요? 저는 조림류. 조림. 어? 그 생선 조림 같은. 아, 원래는 생선 조림. 구이류를 더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림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고등어 김치조림. 네 그런거나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무 같은 것도 무조건. 왜 먹나 했는데 어렸을 땐 그 맛있더라고요. 물을 왜 먹는지 몰랐었어요. 네. 지금은 좋아하지. 너무 저는 맛있죠. 어렸을 때도 별로였는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입맛 그 맛을 잘 모르겠는 게 있긴 있어요. 뭐야? 코다리. 아 그래요? 아, 나 코다리 너무 싫어. 코다리 뭐라 그러지? 코다리 찜이라고 하나? 코다리 조림. 코다리 조림. 진짜 맛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걸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네. 저희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부산 사하구 라브랜드에 있는 아. 코다리찜 전문점이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진짜 맛집을 한번 찾아가서 그 맛을 네.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먹으면 코다리찜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거. 뭐? 홍어. 홍어. 아예 한번 가야 돼. 홍어 킬러. 나랑 한번 가야 돼.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홍어 좋아해? 너무 좋아. 아 나는 그게 그렇게 되게 맛있다라고 하잖아 술꾼들이. 네. 근데 난 일단 향부터 약간 거부감이 느껴져서 그거 못 먹겠더라고. 창석이는요. 그냥 홍어 한 마리를 전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거의 수리남에 살아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잘 먹는 사람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그런 류 냄새를 좋아하나 봐. 홍어를 코박고 먹더라고. 아니, 그뭐 홍어를 먹으면 접시에 홍어 국물 같은 게 좀 남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마지막 홍어로 긁어서 먹더라고. 아 그래? 야, 그 정도면 정말 우와. 이거는 진짜 좋아. 그리고 홍어 귀? 코? 코. 홍어 그게- 코가 진짜 이게 난이도가 상급이라 그러잖아. 그거를 마지막 양념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더라고. 바로 공양하듯이. 쪽쪽 빨아먹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홍어를? 우리 한 20살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대 이후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음흉한 웃음이 드러나지?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유튜버 중에 잡쏴형이라고 있어요. 잡쏴형. 잡사형이 그 소맥 한 번에 마시고 막 소주 한 병 원샷 때리는 그런 형이 있어요. 그 형이랑 정말 홍어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홍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형입니다. 잡사 TV인가 뭔가 그래요. 나중에 진짜 홍어집 한번 데려가요. 한번 갑시다. 예, 좀 초심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네. 우리 곳으로. 그때 예전에 장원이 형 친구분이랑 묘성이 누나랑 4명이서 내가 손혜원 의원 어떻게 그 방문하면서 그랬죠, 네. 홍어집 갔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 진짜. 홍어를 나는 음. 처음 먹는 거였거든 나는. 처음 먹는 거였어요, 처음 그때? 먹는 거였어요. 어. 그 홍어집에 들어가는 순간 문 여는 순간부터 이제 화생방이야? 냄새가 시작이 되잖아. 머리가 시작되잖아. 맞아요. 난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나는. 근데 먹었어요? 먹었지. 시도해봤지. 그러니까 좀 먹다 보니까 적응을 한 건지 코가 감각이 죽은 건지 한 두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창석이는 끝까지 잘 먹더라. 그 애 있잖아요. 홍어 애. 그것도 애에다가 코에다가 애를 얹어가지고 국물을 발라 먹더라고.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도 잘 먹긴 하는데 어우 창석이는 정말 나중에 꼭 시도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 먹었어 너는? 제가 그 처음 먹었을 때 군대를 제가 그 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은도가 여수시에 있으니까 거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 진퉁을 먼저 먹고 그러네. 네, 아주 괜찮은 신선도가 있는 네. 그런 걸 제일 먼저 먹어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먹었던 게 과메기. 과메기. 저도 과메기 아직 아 진짜요? 제가 비린 맛있는데. 음식에 좀 취약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나는데. 나지. 내가 처음에 먹었던 건 좀 비렸던 거야. 그거 한번 이제 아다리 잘못 걸리면 이제 계속 역시 남잖아요. 첫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했지. 예전에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야 내가 이걸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그 정도예요. 미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먹 미나리랑 해가지고. 봄동이랑 같이. 과메기철이 봄인가요 그러면? 겨울 초겨울에서 초겨울. 그렇죠. 드시고 싶으면 제가 한번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 친구가 예전에 포항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 죽도 시장에 맛집을 하나 뚫어놔서 그 친구가 그걸 못 잊어가지고 매년 그 집에서 이제 배송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진짜 먹었었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그 철이 오면 그 죽도 시장에서 직송해서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1월에서 3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 먹나? 네 그때쯤에. 그때였나 과메기는 겨울에 먹지 않나요? 겨울. 잘 1월이면 몰라가지고. 겨울이죠. 2월이면 1, 그래서 한번 2월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먹고 보내겠습니다. 싶어. 이런 어른 음식들 점점 더 입에 맞아가면서 너무 단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반대로 싫어지는 음식들이 있어. 너무 달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고추장게장을 좋아하다가 어릴 때는 양념게장. 나이 먹으면서부터 양념게장에서 간장게장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 네, 맞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지만 비중을 따지면 어릴 땐 간장게장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네. 그 맛을 몰랐지. 짜기만 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나이 먹으면서 이제 간장게장으로 넘어가듯이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좀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아웃백 TGI. 나 못 가요. 투움밥 파스타 오랜만에 먹었는데 못 먹겠어. 이거는 뭐 문방구에서 파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약간 매콤한 거죠. 아니야. 화이트 완전 소스. 꼬리탄. 네, 네. 크리미한. 크림. 네. 대학교 땐 그건 뭐 없어서 못 먹었거든. 관장하고 먹었거든. 저 친구들이랑 맨날 맞아요. 갔는데. 저는 요즘 못 먹겠는 게 크리스피 크림 도넛 단 그거. 그거. 왜 난 그건 나 좋아해? 지지난주에 더진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었는데. 나 그거 근데 난 한 입에 옮으면 온몸에 설탕 흐르는 느낌 맞아. 들어요. 진짜 네. 나도 그 속바라지. 창석 의견에 동의해요. 옛날에는 20개 정도 먹었는데 저도 진짜 어릴 때 미친 듯이 먹거든요. 지금 한 10개밖에 못 먹겠어요. 한 번에. 그럼 10개도 대단한 거야 근데. 난 솔직히 옛날에 진짜 20개 먹었어. 진짜 내가 난 혼자. 더진을 하루 동안 먹었거든. 왜냐면 하루 그게 동안. 막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잖아 막. 맞아요. 내가 그게 명동 백화점에 처음 생겼을 때 1호점이 생겼다 그랬을 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줄 서서 그때 먹었었거든. 먹었는데 와 신세계인 거야. 그치. 그 맛이 신세계지. 없을 수가 와, 없지. 이게 이게 갑자기 도넛이라니. 약간 어지러울 정도야. 혈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맞아. 맛있지. 근데 그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먹겠어. 이쁜이가 먹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저도 단 걸 원래 안 좋아하는데 커피도 안 먹는데. 그날 유독 엄청 단 게 땡기는 거야.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 단 거 중에서 최고봉은 뭘까? 크리스피다.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에 또 배민이나 이런 걸로 배달이 되니까. 그것도 배달돼요. 네, 네. 배달돼요. 그래서 더진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크리스피 도넛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잡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인데요. 더워지는 날씨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하루를 위해 코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을 느껴보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주세요. 자, 코어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격리 이후로 네.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됐습니다. 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올해 좀 특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가끔씩 M장기획에서 옛날 영상 올려주면은 저는 저 스스로 좀 많이 되게 많이 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보다 좀 스케줄도 많아져서 그런 거 있지만 스스로 건강을 잘 못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약간 조금이라도 짬내서 15분이라도 집에서 사이클 타려고 하고 영양제 있는 거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하나 M장기획에서 몰래 하나 가져와서 코어업 잘 먹고 있습니다. 몰래 가져갔습니까? 아, 대놓고 가져가도 돼요. 다들 대놓고 가져가는데 왜 너만 몰래 가져가? 양이 많아서 가져가는 양이. 아,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네, 여기 저기 거니까요. 진열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하나 쓱 가져가서 다시 네.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어업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한우 모든 상품을 구성해서 할인 판매하는 소선당 한우입니다. 소선당 한우는 식당이나 동네 정육점에서는 드시기 어려운 부위도 직접 손질해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진정한 한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위를 준비하고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툭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또 선물을 보냈네요. 이번 주에. 이 광고 제품 많이 이용해. 무슨 네. 묘성 씨가. 네. 광고 제품 이용해 주는 출연자인데 이름 정도는 좀 합시다. 문선이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김문선입니다. 그 위음시오 똑같잖아. 초성이 똑같아서 이거 봐.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해. 어떻게든 받아쳐 넘겨가는 게 나의 의무잖아요. 알겠습니다. 인정하면 재밌습니까? 다 방송을 위한 거죠. 네. 아니, 저 부하 저거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출연자들도 믿고 이렇게 쓴다는 거는 맞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 진짜 이 제품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잡스 게시판에 호주 사는 청취자인데 요거 부모님한테 어. 소선당 한우 선물로 보내드렸다고 그렇게 댓글로 올려주셨더라고. 네. 너무 만족해 하셨다고. 그리고 이게 생색까지는 아니지만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받는 분들은 진짜 막 엄청 비싼 거를 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격을 알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 보내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거기에 툭불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한우, 한우. 네. 네. 자, 여러분들 소선당 한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고 완벽한 커피 헤브빈 PP의 콜드브루 파우스트 허클베리 핀의 모험 데미안 광고가 돌아왔습니다. 콜드브루는 비리다 물려서 끝까지 먹을 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빈 PP의 콜드브루는 산뜻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에 끝까지 먹을 수가 있고요. 단순히 신맛이 나거나 과일 맛이 나는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에서 나야 하는 모든 맛들이 조화롭게 나는 커피라서 첫 모금부터 끝까지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고 위생적인 콜드브루를 찾으신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온마루 검색해 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이거 계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방송 내내 이거 다 먹었죠. 다 먹어가지고 물만 남았네. 제가 데미안 한 통 다 때렸습니다. 저도 데미안이었어요. 저도 데미안이었어요. 제가 파우스트 마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파우스트. 자, 이게 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명작 문학 작품 네. 이름을 다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안, 교양 파우스트, 넘쳐. 자, 허클베리 핀의 모험, 네, 이렇게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데미안 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 원래 이근 씨도 커피를 안 먹는데, 네. 요거는 또 디카페인이어가지고 즐기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컵을 편의점에서 사서 저거를 넣는데 네. 이거에 한 5분의 1? 맞아요. 네. 그만큼만. 정도만 넣고 나머지 물을 넣어도 네. 진한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진짜 6대4 정도로 맞춰서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원액이 한 4, 그리고 물이 한 6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 잘 맞추셔가지고 아니면 좀 진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물을 더 조금 넣으셔도 되고 그럼요. 그거는 자기 취향과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한 병 사시면 몇 잔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 이거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효율적이니까요. 가성비 갑이죠. 네, 여러분들. 자, 가온마루 검색하셔서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온마루의 헤브빈 PP 콜드브루였습니다.
오창석의 잡설. 잡설. 제목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입니다. 네. 제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같은 날 동시에 중요한 일이 겹쳤습니다. 20년 절친 결혼식 때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 대회 날짜 시간까지 모두 겹쳐서 둘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꼭 하나만 가야 되는데 절친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제게 청첩장 주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유치원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는 가족 동반 행사라고 다들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안 간다면 서운해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청첩장을 주고 갔는데 안 가는 게 조금. 이게 사실 서울에 나만 보러 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서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치? 볼 겸 겸사겸사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결혼식도 되게 가야 하는 자리지만 저는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 이걸 갈 것 같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직접 오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 뭘 보냐면 축의금 액수를 보거든요. 네. 원래 내려고 하는 금액에 플러스 10을 더 내면 진짜로 이 친구가 날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너무 미안해하는구나. 미안해하는 것도 느껴지는구나라고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고 하던 액수에 플러스 10을 더 내면 네. 이거는 무리가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아 10만 원이면 해결 가능하다. 네. 플러스 50이면 가능하다 난. 아니야. 과해. 플러스 친한 50. 절친이잖아. 20년 절친인데 20년 절친이면 나는 30 정도 맥시멈? 그러면 30으로 하자. 30에서 플러스 10해서 한 40 정도 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아들 가족 행사에 가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아 처음엔 절충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냥 아들을 데리고 절친 결혼식에 가는 거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체육대회 네. 중에 아, 아들 데리고 그냥 아들을 체육대회 그냥 가지 말게 하고 그 2인 삼각 같은 거 하면서 결승전 쳐서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결혼식장으로 그래서 그냥. 버진 로드까지 마지막에 완주하는 거야. 2인 삼각으로. 갔어 이러면서 2인 쭉 삼각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게 체육대회에 아들만 안 가면 그 다음에 온통 애들이 체육대회만 얘기할 텐데 그치. 아들이 거기서 소외를 받는 그 어린 마음에 상처받는 것과 다 큰 어른이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들 체육대회를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축의금을 조금 더 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양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아들은 계속 우리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고 나만 뭐 안 갔다든지 우리 아빠만 안 왔다든지 이 얘기를 분명히 그치. 가슴 속에 남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혼식 난 좀 특별한 케이스긴 했지. 사회를 부탁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봐주기 당연히 했죠. 그리고 되게 대학교 때 친구 되게 절친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당연히 봐주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급하게 출연자를 찾는데 고정인 거야. 그날 하루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고정 출연자 자리가 비어서 지금 그 다음 고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토요일 날 촬영을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 장대리 그거.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또 방송이 급할 때니까 그래도 고정이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이 결혼식이 걸리잖아. 다행인 게 결혼식 사회가 나 혼자가 아니라 왕호영. 다른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누구 결혼식인지 그 듣는 사람은 알 걸 본인인지. 그치. 왕호 얘기 안 어쨌든. 해도 알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출연 이제 사회자가 한 명 더 있어서 그럼 그나마 내가 사회자인데 빠지는 거면 내가 그 갔을 텐데 사회자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어차피 더블이니까. 혼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려고 너무 미안한데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치 또 전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 나도 그래서 묘성 씨가 말한 만큼의 금액을 축의금으로 보냈거든. 네. 그런데도 안 풀리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사이 안 좋아질 친구였네요. 아니면 형을 그쵸, 되게 예. 좋아했거나 아니야. 형을 되게 좋아해서 꼭 내 평생 결혼식 사회는 장원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전날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상처가 큰 거지. 돈보다는 근데 그 상처가 큰 거지.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블 MC인 줄도 몰랐었잖아 원래. 몰랐었지. 몰랐었어. 그러니까 혼자인 줄 알았었는데 뭐, 약간 그런 거에서도 약간 네. 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그치? 갖고 형 있었었지. 입장에서는 예. 또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결혼식 사회는 더블 MC가 안 맞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 보통 잘 안 하죠.
네. 난 더블 3명이서 MC. MC 본 적도 있었어. 그래요? 네, 여자 3명이서 MC 본 적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 강하지? 희한하죠. 희한하죠. 근데 결혼식 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방송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해주면 좋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네. 생각할 수 있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결혼식장에 물론 나는 사회라는 특별함이 있긴 했지만 결혼식장에 안 오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상처로 그럴 수 있지. 간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되게 서운한가 봐.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못 온 사람들은 다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와준 사람한테 감사하지 못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한테 미워지거나 싫어지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 나는. 근데 또 이 친구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게 또 청첩장을 문제지. 주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거면 정말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 말했잖아. 체육대회 끝나고 다음번에 또 유치원 친구들이 모일 땐 체육대회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아빠가 그 체육대회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아들은 되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잖아. 네. 요즘 당근에도 사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육상 선출 한 10만 원이면 섭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장애물 섭외해서 달리기. 친구한테 보내. 친구 결혼식에. 아니, 장애물 달리기 네. 시켜놓고 나는 친구 결혼식에 하는 거지. 작가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무조건 아들 유치원 체육대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아빠만 못 오시고 저만 엄마가 오셨는데 뭐 이런 체육대회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빠들이 애기 업고 막 달리기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안고 이제 하는데 다른 아빠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왜 출전하셨대? 굳이? 되게 뭐 어머니 반드시 대단하시다. 해야 되는 어. 그런 거였는데 또 제가 동생이 있으니까 엄마가 체육대회에서 저랑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막 체육대회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세 명이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때 추억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한테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그래.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내 체육대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일 때문에 잠깐씩만 오고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남의 집 돗자리에 앉아서 김밥 먹고 이랬었다고요. 물론 웃어? 상처인데 웃었어. 저 사람도 상처가 있잖아 지금. 그래 오케이. 그랬는데 그 당시엔 되게 슬프지.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그냥 부모님도 그러려니 뭐 바빴으니까 못 왔겠거니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야, 아들이 이해해라. 아들아 이해해라. 아빠 절친인데. 아 근데 저도 이 그 상처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기억나는 건 서운한 건 오래 가잖아. 나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만큼 나한테는 그게 되게 상처의 엄청 남아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지.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부모님 안 온 거. 그리고 나 군대 갔을 때 온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한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있어. 근데 그때도 나만 가족들이 안 와가지고 그 나만 어디에 앉아서 밥 먹을 돗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막 여기저기 막 전주 계속 혼자 막 이렇게 방황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때는 이제 내가 안 불렀죠. 왜냐면 나이 먹고 군대 가서 부모님 오라 가라 또 같이 계시지도 않는데 부르기가 되게 그런 거야. 먼 길 오시라고 하기가 그럴 수 있지. 두 분 다 일하니까. 근데 그날 당일날이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이게 내가 어디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행복은. 응. 저기는 막 행복해 가족들이 와가지고. 응. 근데 나는 쓸쓸히 혼자 이렇게 주변을 배회해. 응. 여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때 장기자랑을 우리 중대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다들 부모님 오시고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연습시키고 나만 불행할 수 없다. 가족과 있는 시간을 제가 뺏어버렸습니다. 분명 전부 헤드스핀 했대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장기자랑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아니, 어쨌든 이거는 저는 아들이 더 마음에 맞아요. 아들이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도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뭐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걸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 들려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 내가 정말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시간을 이렇게 못 돼서 맞췄다. 대신 네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내가 와서 축하의 마음을 남기고 간다. 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남기면 이건 오히려 감동일 것 같은데. 저는 샵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샵에서 인사하고 아, 그거 엄청난 와서, 네. 그거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치.
그 돈을 축의금으로 넣어라. 아. 어차피 플러스로 더 돈을 넣으면 아 지역이 다르네. 서울과 부산. 부산이니까 이게 또 안 되겠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돈 그냥 차라리 최소 왕복 12 축의금으로 이상이다. 더 넣어라. 결국에 축의금이 말해주는 거야 결혼식은. 제가 볼 때는. 네. 알겠. 결혼해본 유일한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니까 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금액을 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던 혹은 놀랐던 축의금 금액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만큼 더 냈지라는 반전은 결혼식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반대로 그래요? 이 사람이 요 정도는 내야 되는데 하는데 그보다 적게 내는 반전은 있지.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미안하다. 그땐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어. 그래도 형 일반적으로 내는 사람들 가운데는 상위 많이 뭐 5% 뭐 10% 이 상위 안쪽이었던 것 5%면 같은데. 엄청 많이 냈네. 네, 15만 원 냈으니까. 내가 2만 원 냈거든. 90%가 이제 10만 원 낼 때 15면 다 준 거지. 제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요. 3도 있고 5도 있고. 많더라고요. 야, 그럼 그 진짜인 줄 알아. 정확한 하긴. 금액 말해줘. 얼마나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인가 30 줬던 것 같은데. 30 했지, 30. 30 줬던 아 이거 엄청 많이 낸 거네. 내가 20 하지 않았어요? 뭐그 정도 냈던 것 같아 두 그쵸. 분이서. 20에서 30 정도. 형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그 정도 그때 30이면 엄청 많이 낸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엄청 야. 뭐 10년 전에 한 건 아니지. 근데 놀라진 않으셨나 봐요. 30이랑 그치. 금액. 근데 고맙긴 했지 당연히. 저부터 빨리 갔다 갔었죠 참 그때. 일반적으로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30만 원 됐다라는 건 아 그만큼 근데 또 조금 느껴지죠. 냈네 생각보다. 네. 예. 아예 또 결혼할 때 내가 그만큼 내면 되니까. 안 해 임마. 네. 어쨌든 뭐 아들 유치원 쪽이 좀 더 기우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축의금을 좀 더 해라. 많이 해라.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부담되시는 분일 수도 있어서 사실. 아 그러네. 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이 빠듯할 수 있잖아, 솔직히. 아이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네. 뭐요? 매주 잡스 녹음 끝나고 가면서 네. 장문의 카톡을 쓰지 않습니까? 네. 편집해 주세요가 아니라 편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네. 세 문단 이상으로 적습니다. 예. 왜 결혼식에 못 가게 됐는지를 세 문단 이상 구구절절하게 적어라. 그치. 마음을 표현해라. 이런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진정성이 느껴졌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 PD 형이 안 읽고 길게 오면 편집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가끔 스팸 문자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맨 뒤에 편집해주세요 쓰거든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 네, 어떤 거 편집해달라고 할지는 뻔하거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딱 이렇게 정답을 저희가 뭐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들 유치원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친구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서 맞아요. 납득시키면 친구는 성인이고 네. 20년 절친이면 또 그만큼의 깊이감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작 20년 절친이랑은 척지고 사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서로 또 입장차가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땐 또 나는 그 친구도 방송업에 있는 친구라서 이해해줄 줄 이해해줄 알았구나.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지, 각자 입장이 친구였네. 달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잡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제는 누가 돈 내는 게 맞을까요?이고요. 네. 여친과 저 누가 잘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못 따지고 이런 거 이끈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럼요. 과실률 따지고 이런 거. 제가 뭐 과실률? 한문철 TV 자주 보면서 과실률 몇 대? 따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숫자로 이게 표시해 주는 걸 좋아해요. 이끈이는. 좋아합니다. 아,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그럼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트 도중에 과태료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한 곳에 주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여긴 안 될 것 같아, 단속 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는데요. 그래도 여친은 괜찮다면서 막무가내로 주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별 수 없이 여자친구가 말한 그곳에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와 보니까 제 차에 과료 부가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났고 여친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친은 이따 줄게 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야,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잖아 라고 했더니 여친은 알아!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아니야, 잘못 요건 짜증 전문 연기자 우리 작가가 하겠습니다. 자, 짜증 난줄 받아주세요. 너는 화지. 짜증이 아니야. 짜증은 작가 쪽이야. 화가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기 때문에 달라. 분야가 살짝 달라. 그러면 이따 줄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잖아 라고 했더니 여친은 알아. 내가 주는 거 맞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짜증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대놓고 내라고 한 제 잘못인가요? 기분 나빠하는 여친 잘못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 지나고 우리가 이제 이거 사연으로 접하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가 오히려 그냥 딱지 끊었네 하고서 여자친구가
대작을 해서 그런 걸 둘 다 알잖아. 그런데도 생색을 안 냈으면 여자친구는 고마워하면서 눈치고 넘어갔겠지. 이거는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낼게. 그치.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너가 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쁠 수는 그거보다 있어. 빨리 말했어야 그리고 됩니다. 기분이 나빴어도 일단 본인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일단 먼저 굽히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야지. 이거는 타이밍을 선점했으면 여자친구 할 말이 있거든. 맞아. 만약 이근 씨가 해봐. 내가 여자친구 해볼게. 야 이거 내가 낼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거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감정이 확 아니 근데 바뀐다니까. 사실 그렇다. 내가 낼게보다도 먼저 선행될 말이 미안해지. 만약에 뭐 여자가 먼저 정확합니다. 이거 내가 낼게라고 하면 아니 돈이야 내가 낼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니? 라고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실 텐데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 지불이 너무 아까워. 예를 들어 과태료,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그리고 내가 여기 안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 되라고 해서 됐단 말이야. 근데 돈이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렇지. 얘기를 해야지. 예의가 없어. 아니 뭐 이게 사람이 쪼잔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특히나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그렇게 한없이 쪼잔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픽업하러 가다가 뭐 접촉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내가 운전 잘못해서 난 거거든. 그치. 근데 여자친구 탓을 하게 돼 마음속으로. 진짜 쪼잔하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아니, 있어. 충분히 데리러 갈 때 사고 날 때도 빡치고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사고 날 때도 빡쳐요. 내가 애초에 거기 안 갔으면 이 사고 안 났을 텐데. 왜냐면 이게 차 사고라는 게 순간에 벌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게 돼. 근데 원래 가장 큰 원인은 나의 부주의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거를 탓하게 되거든. 맞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차를 운행하게 된 이유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 탓을 하게 된다니까. 근데 그 감정이 오래 가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뭔지 아는 게 저도 이제 출퇴근을 차로 하는데 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됐을 때는 차 간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늘 가던 회사 주차장인데 주차하다가 긁은 거야. 그때 내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씨발 이직해야겠다. 그지 같은 회사 이 주차장 어떻게 만든 거야? 짜증나. 이직한다 내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 그렇게 된다니까. 남자들이 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 인생이 총체예요, 사실은 진짜. 나를 긁은 거거든. 사실 운전도 내가 잘못했지만 회사가 빡치는 거예요. 진짜. 주차장을 이따위로 설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도 사실은 아페스타가 주차장이 어떤 곳은 소화전이 붙어 있어서 유독 한 기둥만 좁은 데가 있어요. 라페스타에 폭탄 설치하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제가 죽여야 된다 생각. 순화시켜서 얘기한 것 같은데 회사 사무실 그지 같은 데 잡아가지고 M장장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여기에 영화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빡치는 거예요. 맞아, 이 맞아. 건물에 영화관 때문에 맞아, 사실은 맞아. 붐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시작하는 시간에 빡 붐비잖아. 오늘도 사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 만지하니까 조심하시라고 차단봉이 내려와서 아예 올라가 있질 않아. 그러면 차단봉을 올려놔야지 없으면 알아서 나올 텐데 막아놓으면 그쪽에서 백을 해야 된다고. 이놈의 그지 같은 건물 관리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뭔지 모르고 뒤로 백을 해야 되거든. 올려놓아서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으면 알아서 뒤로 나와. 여기를 막아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역주행해야 한단 말이야. 잠깐 알겠으니까 그만해. 불편하다. 이게 내 주차 때문이 아닌데 형들하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형 건물 아니잖아. 불편해. 형 건물 아니잖아. 여기 근데 불편해. 관리인. 미안하다 장성아. 근데 여기는 진짜 빽해도 개노답이에요. 아니 이동을 여기 주차장이 제일 나아 그래도. 그것도 맞아요. 여기가 제일 나은 곳이 이래요. 아니 진입로 자체가 꼬불꼬불해. 맞아. 밴딩처럼 해놨는데 차단봉을 내려놔. 그럼 어떻게 빼라고 후진으로? 꼬불꼬불하게 빼야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백으로. 뒤에 또 차는 서 있는데. 네, 내 차는 휠 4개 다 갈려 있어. 뭐 누가 보면 오프로드 차량인 줄 알 거야 아마. 휠이 다 그지 같아. 사이드에는 은색이 다 없어. 다 까만색입니다. 하도 긁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한 줄 알 거야. 휠을. 휠이 아니라 그라인더예요. 여기저기 엄청 갈고 댕겨. 제 것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짜증나 아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별거 만약에 주차 딱지가 제가 받아봤을 때 비싸도 5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내 가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약간 더 크게 남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먼저 내가 여기 되자고 해서 된 거니까 내줄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녹아요. 녹거나 아니면
이거 돌아왔을 때 뭐 밥이라도 내가 더 비싼 거 사고 싶거나 이렇게 되는데 뭔가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 네. 결국 결정은 네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이런 네. 빡치는 거죠. 빡치는 근데 거. 이게 교통사고도 과실 비율을 따질 때 100대 0은 잘 안 나옵니다. 네. 거의 안 나. 가만히 있을 때 뒤에서 박아야 100대 0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100대 0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더 타이밍을 줬다면 먼저 돈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면 일반적인 여성분이라면 먼저 내가 낼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과실을 따지면 이제 9대 1 정도 된다. 9대1보다 좀 더 되지. 왜냐면 7대 3은 되는 게 에이. 어쨌든 운전대를 잡은 건 남자친구잖아.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해도 운전 경험이 많은 건 남자친구니까 그거 여자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우겼어도 거기에 되지 말았어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 이봐요, 홍 씨. 아니 운전자가 악시, 악시. 그럼 박 씨야, 김 씨야? 아부 새끼가 아시. 아씨. 아씨. 잠깐만 아씨라고 하니까 내가 존경어 쓰는 거 같잖아. 존칭어 쓰는 거 같잖아. 악시. 홍 씨, 만약에 여자친구가 대라고 했는데 운전대 잡은 그 주체적인 남자가 여기 그래도 안 돼라고 하고 다른 데를 주차하러 가거나 삥삥 돈다. 그럼 그때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들진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오히려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더 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9대 1입니다. 오히려 빅픽처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단속에 걸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단속에 걸려야지 앞으로 여자친구가 입을 다물 것 같아. 근데 그럴 만약에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제대로 됐다 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적질이 들어올 반성이 건 생길 말이야. 계기가 없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조수석에 타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화했어요 지금. 옆자리에 탔을 때는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내가 안건을 뽑고 있었거든. 네. 운전대 잡은 부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사실 좀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아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이 그 창문 위쪽에 손잡이 있잖아. 아. 그걸 꼭 잡더라고. 그러면 내가 좀 과속 운전을 하나? 좀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손 이거 떼어놓게 하려고 더 밟아요. 아, 그래요? 네, 더 밟아요. 예. 속도로 그럴 때 높게 만들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표출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불만 사항이 이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어떤 불만이죠? 자, 예전에 제가 인천 살고 여자친구는 잠실 살았어요. 근데 내가 차가 있다 보니까 내가 늘 잠실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멀다 멀어. 왕복 80km야. 진짜 졸라 멀어요. 진짜 잠실은 진짜 잠실 인천에서 너무 멀어. 근데 내가 그거를 진짜 일주일에 최소 3번 지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차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자꾸 뭐가 여자친구한테 당연해. 대한 서운함이 자꾸 쌓이면서 이거를 이제 내가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기가 쫓아내 보이니까 말을 못하고 다른 걸로 터지는 게 이게 주행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중고차 값이 엄청 떨어지네. 최악이다. 대놓고 그냥 힘들어 요즘에 네가 좀 오면 안 되니? 와, 중고차 감가를 얘기한다고? 돌고 돌아 악수를 준다니까. 와, 맞아. 장고 근데 끝에 만약에 악수입니다. 여자친구분이 기름을 한 달에 2번 정도 넣어주셨다면 안 넣어줬지. 그 염치 없는 거지. 염치가. 예. 근데 나도 형한테 이제 최악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도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 나도 연애할 때 안양에서 의정부야. 거기를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걸로 짜증내냐면 여기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진짜 안양 의정부 진짜 멀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요. 요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심하게 남자가 신호등이나 아니 중고차 감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먼저 배려하는 말, 그치. 행동을 보여주면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오히려 더 기분 좋게 픽업 가고 데려다 주고 한단 말이야. 이 여성분들이 굳이 여성이 아니라 운전하는 애인을 둔 나머지의 나머지가 아니라 차가 없는 분이 네. 좀 이런 걸 배려를 해줘야 그럼요. 된다. 근데 중간- 사실 운전을 안 해보면 배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 몰라요. 저도 사실 운전을 안 하다가 하게 된 지 이제 몇 년 안 돼가지고 운전을 안 했을 때는 약간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름값을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럼 얼마씩 내줘야 되지? 한 달에 몇 번 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수 있어. 네. 차는 그냥 운전하면 다니는 거라고 그치. 생각할 수 네. 있어. 진짜로 자기가 직접 운영해 보지 않으면. 맞아요. 뭐 어쨌든 차를 얻어 타는 입장에서 작은 센스를 발휘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나 또는 여자친구한테 얻어 타는 남자친구도 있을 테니까. 타고 내릴 때 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만 해도 마음이 많이 녹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딜 같이 데이트를 가거나 날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줬을 때 내리면서 혹은 타면서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어 운전 힘들었지 이런 얘기 한마디가 사실은 좀 마음을 녹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치. 요런 말 한마디와 그다음에 주유비 한 10만 원이 봉투에 넣어서 쓸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봉투죠. 저는 뭐 주유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데리러 가서 데이트를 하러 간다 하면 데리러 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정도는 사서 준비해서 같이 타서 그냥 같이 마시면서 출발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것만 해도 나는 완전 땡큐인 것 그거. 같아. 그 상대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네. 네 벤츠 시트에 흘려. 그러면 이제 야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데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닦으면 끝나. 아메리카노로 라떼. 가지만 라떼로 가야지. 라떼로. 우유 상한 냄새 나중에 나고. 우유 상한 냄새 나거든. 썩은데. 다음부터 트렁크에 태우겠죠. 흘려도 문제 없는 곳으로. 마음껏 흘리라고. 네. 네. 아 근데 이게 연애 팁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정도 센스는 어. 진짜 되게 기분 더 좋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면 딱 인사하고 딱 내려서 가서 봤는데 앉았던 자리에 시트에 5만 원짜리가 딱. 야, 그냥- 처음 애들아 그냥 택시 타고 다녀라. 그냥 택시 타고 이게 눈 다녀. 마주치고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트에 두고 가는 거는 좀 그런데. 아니면은 아이고 아주 수고하셨어요. 어딜 만져? 어딜 만지는 거야? 에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어리지리로 반응. 근데 뭐 자주 그럴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한 번씩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이 액션만 취해줘도 맞아요. 고마워요.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맞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차주와 비차주의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걸로 좀 쌓여 있는 불만이 네. 이런 걸로 터졌을 수 있다 남자친구도. 네, 그런 충분히 생각이 좀 이해합니다.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거는 타이밍의 문제였다. 네.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이런 거 같은데 여자친구분이 내주고 그냥 한번 내주세요 그냥 내주고 그냥 깔끔하게. 그럼 남자친구도 뭐 저는 화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분명 올 거야. 이렇게 남자가 한번 싫은 티를 냈잖아. 먼저 네가 내라라고 해서 분위기가 망쳐진 이상 이럴 땐 차라리 남자가 내는 게 낫다고 봐요. 이미 분위기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그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화를 표출했으니까 그 값으로 그냥 나는 내가 내고 걔가 좀 미안함을 느끼게끔.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누를 때 확실히 눌러줘야 맞아. 된다. 네. 그치? 증명.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런 건데. 내가 그게 그 뜻이야. 이게 어설프게 절충했다가는 맞아. 다시 쥐어잡힐 수가 있거든. 김여성은 모든 사안에 다 택티컬이야. 다 전략적이야 항상. 진압군이 승부. 나와요. 항상 승부. 매사가 승부야. 어떻게 하면 이걸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 승부사네. 승부사야 승부사. 작은 전투에 지더라도 큰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늘 멀리 지금 봐야 오늘 돼요. 입고 온 녹색 티도 갑자기 이제 군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복으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요 뭐. 존니의 보스터. 기믹 잘하나.